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던 절세 계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쟁점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해외 세금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도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이거와 에이스에서 미국 S&P 500의 배당금 차이 때문입니다. 실제 두 상품의 상장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배당 45원과 배당 65원은 차이가 좀 크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 컷 이슈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최초의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팩트를 먼저 하나 체크를 해보면 그런 이슈들은 되게 흔합니다. ETF에서 분기 배당이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1년 놓고 보면은 결국 배당 이렇게 주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주는 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1년을 놓고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분기 배당에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뒤에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자, 기재부가 또다시 뒷발질을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앞으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정상화될 가능성이 저는 99.9%라고 보는데, 자, 이중과세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일단 최초의 해외 ETF에서 배당을 수령할 때 원천 징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금 수령 시에 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일단은 시스템 미비상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뒤에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미 조세 협정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협정을 맺은 건데요. 최대 15%로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국내 배당소득세에서 세법상 그 조문을 살펴보면 이자 배당의 수입 시기는 이자 배당을 지급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천 징수를 하라라는 것이 일단 두 가지 큰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1번을 외국 납부 세액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천 징수인데 이자 배당을 지급할 때 보통 세금을 떼라라는 것이 원천 징수잖아요. 근데 절세 계좌에서는 이 과세를 이연해주는 혜택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 이연해주는 거는 둘째치고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고 최초에도 세금을 내는 것이 지금 얘네들이 하려고 하는 뒷발질인 겁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도식화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세금의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일단 해외에서 ETF가 세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15%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의 근거는 앞서 보셨던 외국 납부 세액이었던 거죠. 그래서 펀드가 실제로 가져가야 될 돈은 세금을 뗀 순이익이고 이걸 배당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2번 항목에 수입 시기에 과세하라면서, 그래서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라라는 게 또 원래 우리나라 세법상 가장 큰 조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이게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외국 납부 세액을 내게 되면 85만 남잖아요. 그래서 85를 남는 것을 다시 100을 만든 다음에 세금을 실제로 배당 받을 때 이때 세금을 15.4% 떼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는 큰 골자입니다. 정부가 선납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인데 솔직히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왔던 겁니다. 그래서 과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중간에 정부 지출을 통해서 미리 낸 다음에 이때 다시 개인들을 통해서 환급을 받으면 이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일반 계좌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게 되면 마지막에 15.4%만 내면 끝나는 거니까 일반 계좌에서는요. 실제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던 거죠. 자, 문제는 절세 계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중과세 문제를 둘째치고 연금 현행을 한번 볼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천징수를 15% 한다라는 것은 외국 납부 세액의 조문.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보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100으로 만든다는 거. 이중과세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연금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과세 이연인 거죠. 실제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더라도 과세 이연해주고 마지막에 연금소득세로 우리가 55세 이후에 뭐 55세부터 받으면 5.5%, 나이가 들어서 받으면 3.3%의 세금만 15.4%를 대신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연금 현행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00원을 벌었을 때 85원이 됐던 것을 다시 100원을 만들어줘서 이 100원에 대해서 복리를 불려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연금에서 혜택이었던 거죠. 취지는 결국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건데, 자, 연금 개편은 지금 이겁니다.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85원 됐죠. 이 85원이 됐습니다. 근데 보전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선환급 원천징수가 너무 불편하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85원의 복리를 불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85원의 복리도 억울해 죽겠는데요. 85원이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뒤에 다시 이것도 계산 시뮬레이션 해볼 건데 또 소액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25년 1월 1일부터였죠.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근데 IS 만기 시에는 이미 배당소득세를 15%를 냈잖아요. 외국 납부세액으로. 근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ISA는 급여에 따라서 5,500만 원이 이하일 경우에는 400만 원을 제외하고 9.9%를 떼고요. 5,500만 원 급여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00만 원을 제외하고 9.9%를 뗀단 말이죠. 기존의 15.4%보다 적은 세율로 불이하겠다라는 게 IS의 큰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미 네가 15%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9.9%를 비교했을 때 15%를 더 많이 냈으니까 끝났다라는 게 설명입니다. 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이해되십니까? 15%랑 9.9%랑 비교했을 때 너는 이미 15%를 냈지 않느냐, 그리고 85%를 3년 동안 유예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9.9%를 세금을 떼려고 봤더니 15%를 이미 냈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되게 웃긴 설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웃긴 거는 또 외국납부세액과 과세 방법이 지난달 1일부로 개편됐다라는 것은 실제로 앞서 보셨던 외국납부세액의 변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현재 세금을 떼고 15% 그리고 배당금을 받아오더라도 이해되시죠? 한국국세청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해당 금액을 선환급해줬기 때문에, 그쵸? 아까 선보전 그리고 절세계좌에서는 국내 투자자에게 100%를 계속해서 세금 과세 이연을 하면서 불이할 수 있었던 거죠. 되게 큰 혜택이었습니다만 이제 투자자 단계 아까 15%를 제외하고 배당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전부 100%를 지급하지 않고 85만 지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또 쟁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거죠. 아주 흥분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세무사 1차 합격자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2차는 제가 머리가 딸려서 포기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중과세 이거를 시스템상으로 지금 현재 연금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혹은 이제 앱에서 계좌 개설 해보시면은요, 예전에 1,800만 원짜리를 계좌 개설 해놓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만들어놨던 다른 증권사의 1,800만 원짜리를 해지하시거나 가서 축소해달라고 전화를 해야 그 한도가 축소가 돼야 새로운 연금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만 만들었다 그러면 뒤에 건 800만 원밖에 못 만드는 건 당연한데 1,800만 원 만들고 싶으면 1,000만 원짜리를 해지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스템이 정말 아날로그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9.9% 혹은 15.4% 혹은 15%를 배당소득세를 지급하고 원상회수를 할 때 이걸 하나하나 비교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혹은 정확하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됐었고요. 이를 통해서 보전받는 자금을 운영하는 게 과도한 혜택이었다. 선심 쓰는 거를 다시 돌려놓는데 왜 난리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중과세 논란은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국내 주식을 살리기 위한 혹은 해외 주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서 미스를 한 건지 정부 대책이 논의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골자거든요. 이제 시간을 끌겠죠. 적절한 시기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IRP나 연금계좌에서는 소득 수령 시기 나이 55세 이상부터 소득세가 3에서 5%가 붙어요. 이거로 과세가 종결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분배금을 받을 때 원천회수를 하고 또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두 번 낸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미 TR 과세, 토탈 리턴에 대한 과세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따 코덱스가 한 방 맞았거든요. 코덱스에도 데미지가 있어요. 이제 근데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이런 과세, 이중과세 때문에 국내에서 타이거가 또 다른 또 데미지를 입은 겁니다. 원투펀치, 우리나라의 가장 큰 ETF 운용사 두 회사가 정부의 어이없는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혼란을 빚게 되는 거죠.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불가능하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시스템을 엄청 개발해가지고 또 뭐 기적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하다 봅니다. 금투세가 잘 안 된 이유도 결국 시스템이 안 됐거든요. 저도 금투세 TF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개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선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는 올해는 일단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고요. 일단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언젠가는 이제 연장 혹은 연기 유예 하면서 생색을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타이거 논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ETF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지 약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ETF를 투자하면서 자산의 증식 혹은 이제 정말 건전한 투자 혹은 내가 선택하는 ETF에 대해서 공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똥물을 끼얹은 겁니다. 타이거는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정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했고요. 25년 1월 1일에 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연기됐던 것들을 잘 캐치를 해서 잘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요, 선공지가 없었다는 거죠. 선공지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사과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뭐 타이거 저도 좋아하지만 공지를 할 때 사과를 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 정책이 이래서 우리는 했는데 정말 죄송하게 돼서 불편을 끼쳐드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 선진 ETF 운용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놨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자, 제가 제 의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이제 배당의 45원의 배경의 취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업계에서 배당률의 차이, 같은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률이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 종료 일정 시점에 똑같은 가격을 주문내는데 가격이 막 변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두 개 정도 빼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비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놓고 봤을 때 그 문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분기 배당률 차이는 빈번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원래는 1년을 놓고 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지만 이제 국세청이 삽질을 한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후퇴 연기 혹은 뭐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자, 그 근거는요. 타사는 아까 에이스나 아니면 솔이나 뭐 라이즈 이런 데서 세전금을 지금 배당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원본을 배당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85만 배당하라고 했는데 15를 마음대로 더해서 배당을 한 겁니다. 그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 니네들은 세법을 어겨서 이 원본 배당을 하라는 거죠. 원본 배당. 그럼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그쵸? 재앙입니다. 이게 정말 대재앙인 거예요. 원본 배당을 왜 했어? 그러면서 먼저 결론 말씀드리면 자, 원본 배당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왜 안 지켰어? 넌 징계 받아. 근데 명분이 절세계좌 혜택을 축소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주 목적은 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그 개인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된 삶을 국가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 많은 혜택을 바탕으로 니네가 스스로 좀 챙겨봐라는 게 골자거든요. 근데 징계하는 원인이 절세 계좌를 축소하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거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건 왜 어렵지 않냐면은 배당 기준일을 1월 31일에서 연휴 빼고 이틀 전인데 이틀보다 하루가 뒤가 배당락이잖아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 중심으로 여기에서 주주였던 사람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명부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 계좌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명분 자체가 이 절세계좌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데 왜 말 안 들어? 너는 징계라는 거죠. 대참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급을 해주고 늦으면 늦을수록 혼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쉽지 않겠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또 당분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헛발질입니다. 진짜 아쉬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의 사회적인 비용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당장의 연금 배당소득세를 이연했던 것을 빨리 과세해서 빨리 정부한테 돈 줘라는 게 골자인 건데 과연 법의 취지가 이제 국가를 위한 건지 아니면 정부의 세수를 위한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쓴 건데 개편 전에는 노후 대비가 가능했는데 이렇게 개편하면 노후 대비 불가능합니다. 초기부터 세후 금액만 수령하면서 85 가지고 재투자금도 줄어든 상태에서 복리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대충 값만 보세요. 너무 꼼꼼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연금 특성상 20년을 놓고 본다고 봤을 때 배당금도 배당금이지만 원금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배당금도 똑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손실이 커지는 구조인데 손실이라기보단 손해액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100만 원으로 보게 되면 최초에 100만 원이 15%로 불어나는 것을 못 불리니까 115만 원 손해를 보는 거예요. 115만 원 손해를 보고 115만 원이 다음 연도에 이게 또 부기가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씩 덜 받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115만 원이 15%면 17만 2,500원을 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2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고 이제 또 손해액이 1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죠. 또 85%만 받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러면 2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또 이자 또 100만 원 손해 또 이자 딱 100만 원만 됐을 경우에 나중에 여러분들 연금 1억 되면요 10%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차이가 커요. 지금 100만 원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 1억이 됩니다. 20년 후에. 금액이 커지면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챗GPT로 검증해봤습니다. 이게 맞아요. 208 이거 뭐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 1, 2로 이건 10년밖에 안 했네. 바보같이. 근데 10년에 208 31399 208 31399 와, 정확하죠. 감사합니다.